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이 조금 넘은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하고 그저 평범하고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랬던 제가 한 남자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아주 심한 고통 속에 살게 되었네요. 사람의 인생이 어쩌면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때는 정말 하늘에 대고 수천 번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제 보물을 찾게 되었고 이렇게 지난 날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네요. 제게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 지금부터 제 이야기 좀 들어봐 주실래요? 작지만 오래된 동네 슈퍼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저는 큰딸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가게도 많이 도와드리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저 착한 효녀였었죠. 학교에 다니면서도 특별히 말썽을 부린 적도 한 번도 없었으며 안 되는 일을 붙잡고 부모님께 해달라며 떼쓰는 일도 전혀 없던 그런 맏딸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한 남자를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만난 그 남자는 처음에는 완전히 여자들을 홀리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마음에 쏙 들도록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파악하고 대하더라고요. 큰딸로서 집안에서도 동생들을 챙기고 부모님 일을 거들어주는 성격을 갖고 있던 제게 모성 본능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직장 생활 중에 회사 선배의 결혼식에 갔다가 이루어졌어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3, 4, 5, 5 모여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때 그 남자에게 호감을 느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 제 회사 후배도 있었는데요. 그 회사 후배가 그 남자에 대해 얘기를 하니 이상하게 저도 라이벌 의식 같은 것이 발동했었던 것 같아요. 선배, 저 남자 진짜 괜찮지 않아요? 어쩜 분위기 이끌 줄도 알고 서글서글하게 웃는 눈매며 옷 입는 스타일까지 너무 괜찮다. 그쵸? 나 완전 마음에 들어요. 어? 그래? 실은 나도 괜찮게 봤는데. 어머, 선배도? 정말? 선배 남자한테 관심 없으시다면서요. 예전 남친한테 대여서 남친 안 사귄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정말. 그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나 봐. 몰라. 사람 마음이 뭐 그렇게 딱 정한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아무튼 저 남자 진짜 괜찮긴 하다. 나도 마음에 드네. 그럼 선배랑 저랑 라이벌이네요? 회사 일도 아니고 이런 일에는 선배 후배 이런 거 없는 거 맞죠? 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 최선을 다해. 억지로 인연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는 사람과 만나게 되겠지 뭐. 후배와 저는 은근히 그 자리에서 그 남자를 사이에 두고 경쟁 같은 것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겼던 것 같아요. 유치하기도 한 그 일 때문에 제가 더 잘 보이려고 꽤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화장실 가서 화장을 고치고 일부러 그 남자의 주변을 서성이며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했고 일부러 웃기지도 않은 말에도 크게 리액션을 해주며 제가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했었답니다. 그 결과 저는 그 남자에게 선택을 받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 그 남자도 여자친구가 없었고 저 같은 약간 성숙한 느낌이 드는 여자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 그때 그 남자는 제 후배와 제가 둘 다 자기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더군요. 웃으면서 제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능구렁이 같던지요. 아주 그때 둘이 얼마나 웃기던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 정말이야? 정말 그거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바보야? 네가 아직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좀 인기가 많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걸 내가 다 알지. 뭐? 그렇게 인기가 많은 남자였어?
그런 남자가 나를 택해주다니 완전 영광인데? 고맙다, 고마워. 에이, 그것도 다 우리 여친이 워낙에 출중한 외모와 좋은 성격을 갖고 있으니 내가 좋아하지. 나 은근히 눈 엄청 높아. 보면 몰라. 그래, 그래. 눈 높은 남자랑 연애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행복해. 저는 그렇게 그 남자와 행복한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귀한 집 장남인 그 남자는 저희 집 슈퍼에 와서도 부모님께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아주 잘했고, 그런 부모님도 남친을 좋아해 주셨죠. 결혼해서 자신을 쏙 빼닮은 남자아이를 갖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면서 소박한 꿈을 밝힌 그 남자에게 저는 점점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사기 근성이 좀 있고 사람을 보는 눈빛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친을 조금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도 조금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둘은 국민학교 때부터 동창으로 엄청 친하다고 했는데 서로 성격이나 스타일이 조금 맞지는 않았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는 남친의 친구는 그때도 양복을 쫙 빼입고 지나치게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자꾸 사람들을 돈으로 판단하고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남친과 워낙 친하다 보니 저와도 자리를 몇 번 같이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답니다. 한 번은 술집에서 다 같이 술을 먹다가 남친의 친구가 없어졌는데 나중에 어떤 여자랑 남자가 와서 저희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놈 어디 갔어? 뺀질이같이 생긴 그놈! 어디 감히 내 여친한테 작업을 걸어? 어?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 여기 앉아있던 그놈 어디 갔냐니까! 뻔히 애인 있는 거 눈에 보이는데 어디서 작업질이야? 이 술이 좀 취한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나 본데 사람 잘못 건드렸어. 니들이 그놈 친구들이지? 다 한패냐? 어? 당장 그놈 불러와. 아, 고정하세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까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서 안 그래도 저희도 찾고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죄송해요. 고정하세요, 제발. 저희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 진짜 이놈 연락처 내놔. 나 이런 놈들 용서 못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딴 짓을 하고 다니냐? 당장 연락처 내놔.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 친구 때문에 얼마나 그 상황이 난감해졌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 채 남친과 데이트하면서 남친의 친구를 부른 건데 저희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애인이 있는 여자가 화장실 가는 걸 쫓아가서 작업을 걸었고 그 상황을 들킨 후에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주랭랑을 쳐버린 겁니다. 상대편 여자의 애인은 저희 테이블로 와서 저희가 다 한패라고 하면서 테이블을 막 엎을 기세로 화를 내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고 무서웠던지 몰라요.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도망가서 오지도 않는 비열한 그 친구가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남친과 몇 번이나 싸웠는지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오빠 친구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뭐야 도대체? 무책임하고 뭐 이상해. 여자가 그렇게 궁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오빠 그 친구 안 만나면 안 돼? 만나지 마. 나 싫어 정말. 또 어떻게 그래. 나랑 진짜 찐친이라고. 국민학교 친구를 이런 일이 있다고 모른 척하면 되냐? 사람 간의 의리가 그런 게 아니라고.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사정? 사정은 무슨 사정? 임자 있는 여자한테 찝적대는 게 무슨 사정이야? 이번뿐만이 아니잖아. 그리고 저번에는 오빠한테 돈 투자하라고 하면서 빌려간 돈도 안 갚고 그랬다며. 오빠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혼났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고. 오빤 도대체 뭘 보고 그 친구를 이렇게 감싸는 건데? 에이, 그러지 마. 나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도와준 놈이야. 그냥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몰라, 난 이런 거 정말 싫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맨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여자들 꼬시려고 하고 일도 잘 안 하고 돈 벌려는 궁리나 하고.
난 안 맞아. 그런 사람하고는 난 진짜 안 맞는다고. 몇 번이나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도 남친은 자신의 친구라며 감싸고 돌았어요. 저는 그런 남친이 너무 답답해서 제발 거리를 좀 두고 만나라고 했지만 남친은 이미 그 친구에 대한 연민과 믿음이 강했던 터라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사람의 인연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특히 결혼이라는 것이 특별히 죽도록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100% 만족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타이밍이라는 것에 이끌려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가정에 충실하고 성실하며 한눈 팔지 않을 것 같은 우직한 소 같은 남편을 꿈꾸고 있었지만 이 남자는 그저 그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는 데에 급급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더군다나 그 주변에는 항상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친구가 함께 했고요.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그 친구와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허구한 날 저희 집에 놀러와서 술판을 벌였고 하다못해 자신의 여자친구까지 데려와 하룻밤을 자고 가는 일까지도 있었죠. 제가 아무리 싫다고 표현을 해도 재수씨 재수씨라고 부르며 철판을 깔고 행동을 하니 내쫓을 수도 없고 여간 짜증나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아픈 할머니는 돌보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즐길 거리만 위해서 시간을 보냈던 남편의 친구 호준이. 결국 그 남자는 제 남편을 바닥으로까지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회사를 조금 다니더니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내뱉더군요. 한 달에 한 번 그런 말을 했었는데 어느새 보름, 일주일, 3일 간격으로 그런 말을 하더니만 결국 제게 말도 안 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친구인 호준이와 동업을 해서 가게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나 있잖아. 인생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맨날 지긋지긋한 회사 다니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것보다 호준이랑 같이 가게 하면서 큰돈 만질 거야. 똥을 퍼도 내 똥을 푸라고 했잖아. 나는 사람들이 잘 따르는 스타일이니까 분명히 잘 될 거야. 두고 보라고. 뭐? 여보,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회사에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만족 못하지만 가정을 생각해서 그냥저냥 버티는 거지. 그리고 뭐 호준이? 내가 호준 씨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야, 너는 왜 꼭 호준이를 나쁜 식으로만 생각해? 그놈 나한테 도움도 많이 되는 놈이라고. 국민학교 때 내가 친구들한테 맞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른 척하고 했을 때 걔가 날 구해줬어.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 앤데. 여보, 그건 국민학교 때 얘기고 그렇게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 돈도 안 갚고 그렇게 황당한 일을 몇 번이나 하냐? 그게 말이 돼? 난 아무튼 싫어. 난 분명히 결혼 전부터 싫다고 말했어. 뭔가를 할 거면 혼자 해. 아유, 너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될 것도 안 되겠다. 아무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나 닮은 아들 낳을 생각이나 해. 아, 우리 집 내가 빨리 대를 이어줘야 한단 말이야. 이 판국에 무슨 아들 타령이냐? 당신이 그 친구랑 안 한다고 약속하면 내가 생각 좀 해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싫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친구와 동업을 해서 가게를 오픈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기술도 없이 커피숍 하나를 덜컥 인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빚을 엄청나게 졌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가게를 잘 꾸려나가면 좋으련만 오픈하고 나서 고용한 카페 알바인 대학생 여자애한테 남편의 친구가 찝적대고 또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 알바생 부모님이 오셔서 카페를 대판 엎어놓고 경찰을 부르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찌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던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친구와 뭐 때문에 저렇게 어울려 다니는지 말이죠. 보다 못한 시모 역시
그 친구와 그만 좀 어울리라고 하시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얘, 너 그 호준이라는 애랑 아직도 그러고 다니니? 어? 엄마가 얘기했지. 걔는 아니라고.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큰일 난다고 정말. 걔는 질이 안 좋은 애야. 엄마가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엄마, 걔가 날 얼마나 생각해주는 앤데.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애인도 없으니까 지금 외로워서 그런 건데 그 여자네 부모님이 뭔가 오해를 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원래 나쁜 애는 아니라고. 남편은 시모의 말에도 그 친구를 감싸고 돌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그 친구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의 가족처럼 3일 내내 함께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아픔을 겪은 친구를 모른 척하는 것은 도의가 아닌 것 같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후로도 홀로 고아처럼 남은 그 친구가 불쌍하다며 많은 시간을 함께 했어요. 카페의 사업이 조금 잘 되었던지 제게 한때는 생활비로 조금 많은 돈을 가져다 주기도 했었는데 그때 남편은 점점 저와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돈이 생기면 변한다고 하더니 남편은 먼저 고급 외제차를 샀고 명품 옷과 신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더군요. 저는 워낙에 알뜰하고 검소해서 명품이라고는 작은 지갑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 남편의 생활을 두고 볼 수 없어 몇 번 말다툼을 했었는데 그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집을 나가서 며칠씩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었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지만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남편에 대해서는 늘 좋은 말만 하고 좋게 포장하려고만 했었어요. 큰딸이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을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슈퍼를 하시며 고생만 하셨는데 노년에 딸 때문에 마음 쓰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남편에 대한 나쁜 부분은 친정에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중에 그런 친정을 이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슈퍼에 가끔씩 들러서 가게 물건을 팔아준다는 명목으로 물건들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특히나 명절이 되면 선물 세트를 일부러 많이 들여놓으라고 한 후에 돈은 나중에 한 번에 준다고 둘러대며 몇십 개씩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그저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보낼 일이 많으니 이해하셨다고 해요. 제게 말도 전혀 하지 않으셨고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친정 부모님께 남편이 잘해준다고 하면서 속 얘기도 하지 않았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악순환은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에 자신을 쏙 빼닮은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달라는 말을 수천 번도 더 했는지라 저의 임신 소식을 듣자 아주 많이 기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에 대한 애착만큼은 많이 컸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만 좋아했을 뿐이지 남편은 그때 밖에서 아주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다녔던 모양이더군요. 아까도 말씀드린 남편의 친구인 호준이와 둘이 카페 사업을 정리하고 뭔가 다른 일을 꾸미고 있었는데 남편은 카페에서 벌어들인 돈을 몽땅 다 그곳에 쏟아 부었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이 많은 투자자를 데려오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했었어요. 바로 저를 뻔히 놔두고 바람을 피운 일이었는데요. 그것도 돈을 보고 일부러 접근을 해서 유인한 후 돈을 빼돌리고 잠수를 탔던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긴 그때를 되짚어보면 뭔가 수상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제게 설명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는데 수시로 출장을 가고 주말에도 출근을 한다면서 나갔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는 임신을 하고 입덧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라서 남편에게 제대로 신경을 못 쓴 것도 있었지만 정말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 전화벨이 울리면 괜히 제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잠시 뒤 밖으로 나갔고 일을 해야 한다며 은근슬쩍 향수까지 뿌리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당신 누구 전화길래 내 눈치를 그렇게 봐?
편하게 받지. 아, 일 때문에 걸려온 전화야. 아무래도 극비사항이다 보니까. 극비사항? 무슨 사업이길래 이렇게 부인한테까지 극비사항이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데? 잘 되던 카페까지 접고 하는 사업이 도대체 뭔데? 당신은 설명을 해줘도 몰라. 그리고 이건 호준이랑 비밀리에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너도 나도 접근한단 말이야. 참나.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지금 일하러 나가면서 왜 그렇게 멋을 내냐? 누구 만나? 야, 사업이라는 건 아무나 하는 줄 아냐? 투자자도 만나고 하려면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지. 너 같으면 구질구질한 사람한테 누가 투자하고 싶겠냐? 갑자기 주말에 전화 와서 투자자를 만난다고? 그런 건 미리미리 약속 잡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 토요일 저녁이 다 돼서 이렇게 갑자기 약속을 잡고 만나는 중요한 업무가 어딨어. 향수까지 뿌리고 말이야. 나 안 그래도 입덧 심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향수 냄새 맡고 지금 기절할 것 같단 말이야. 아,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나갈게. 나간다. 오늘 기다리지 마. 많이 늦을 거니까. 남편은 이렇게 둘러대며 한껏 멋을 부리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고 그날 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입덧을 하며 남편을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서 쪽잠이 들었다가 깬 저는 아침 8시라는 시계를 보고 진짜 많이 화가 났었죠. 그때는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출장과 외박이 비일비재했던 남편은 제게 신경 쓸 여력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은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와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고 아무도 없는 척 하라고 하면서 빨리 얘기해서 전세 자금을 빼야 한다고 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긴 했지만 이런 남편의 태도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나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돼? 나 임신해서 몸도 무겁고 육아용품도 사야 하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사를 갑자기 가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여보, 내가 상황은 나중에 다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내가 다 가족 때문에 이러는 거야. 가족이 아니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겠어. 누구는 이사 가는 거 안 귀찮은 줄 알아? 다 우리 태어날 아이랑 당신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줘. 내가 평생 잘할게. 난 도대체 당신이 뭐하고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신 아직도 호준 씨랑 같이 뭐 하는 거 난 정말 싫다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고 하니까 호준 씨랑은 그냥 가끔 만나는 옛 친구 정도로만 지내면 안 돼? 나 왠지 불안하단 말이야. 불안하긴 뭐가 불안해. 내가 말했잖아. 그 친구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그 친구 덕분에 카페도 잘 돼서 잘 팔았고 어쨌든 생활비도 많이 갖다 준 건 맞잖아. 내 말 믿고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있으면 금방 좋아질 거야. 조금 이상한 남편의 행동에 제가 답답해할 때에도 남편의 말만 믿고 그저 기다려 주었습니다. 많이 불안하긴 했어도 남편 말처럼 모든 것이 다 가정을 위해서이고 아이를 낳으면 이 불안한 마음도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은 점점 밖으로 겉돌았고 때로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멍하다가 불안해했고 또 가끔은 미친 듯이 어디론가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더군요. 그러는 사이 저는 임신 막달에 접어들어 드디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남편을 쏙 빼닮은 건강한 사내 아이였어요. 남편의 바람대로 자신과 쏙 닮은 아이를 본 남편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할 정도로 감격스러워했어요. 정말 고맙다. 고마워. 애썼어. 이 애가 진짜 내 아들인 거 맞지? 응? 와, 정말 신기하다. 내가 이런 아들을 낳다니. 나도 아빠가 됐다니. 여보, 앞으로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자. 우리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아이에게 주자고. 알았지?
당신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좀 덜 벌어도 되니까 우리 가족 행복하게만 살게 지켜줘. 부탁이야. 그래, 그럴게. 그러도록 노력할게. 왜 울어, 여보? 그렇게 감동적이야?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좋은 거야? 응? 나는 힘들어 죽겠구만. 감격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분인가 싶고 드디어 저도 엄마가 되었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행복하더라고요. 출산을 하고 몸조리를 하는 동안 저는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자고로 아이 낳고 산후조리를 잘 해야지 몸이 고생을 안 한다고 하면서 친정엄마가 꼼짝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신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친정에서 생활을 했죠. 남편은 사업이 바쁘다고 하며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영상통화도 했고 아이 사진도 보내달라고 하면서 아이에 대한 애착을 표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한 4개월쯤 되었을까 갑자기 대낮에 남편이 긴급하게 집으로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아기띠를 몸에 매더군요. 여보, 왜 그래? 이 시간에 집에는 어쩐 일이야? 갑자기 아기띠는 왜? 아니, 그게 일단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일로 와, 우리 아들. 남편은 갑자기 낮잠을 자고 있던 아들을 들쳐 업었고 제게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보, 어디 가냐고? 응? 어디 가? 아무리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남편은 나가버렸죠. 너무 황당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걸어봤는데 이미 전화기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도 통화를 했었는데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 들어 얼른 밖으로 쫓아나가 보았지만 남편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잠시 뒤에 모르는 낯선 남자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여기 박상혁 씨 집 맞죠? 어디 있어요, 이놈의 인간? 당신 이호준이라는 사람도 알죠? 네? 누구세요? 남의 돈 떼어먹고 이놈 어디로 내뺀 거야? 이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이 집 아들 낳았다고 하던데 아들은 어디 있는 거야? 이것도 거짓말이야?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사더만. 아니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제 남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러세요? 박상혁 씨 마누라 되는 사람이구만. 당신 아들 어디 갔어? 내가 이번에도 약속 안 지키고 내 돈 안 주면 당신 아들 데려간다고 했는데. 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진짜 왜 이러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요. 아이고 그래. 그 말 참 듣기 반갑네. 경찰에 제발 신고 좀 해주라. 내가 내 돈 받아 먹으려면 나도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마침 잘 됐네. 호준이랑 이놈이랑 둘이 아주 나를 가지고 놀아? 돈 많은 과부들 데리고 깝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에잇.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도대체? 나이가 꽤 먹은 낯선 중년 남성은 정말 아주 무섭게 집안에 신발까지 신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셨고 남편이 했던 말과 행동을 고스란히 전해주었습니다. 남편과 호준이라는 남편 친구는 돈 많은 아줌마들하고 놀아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녔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놀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이상한 유령회사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이 망하면서 남편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고 무섭고 해서 바로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부모님은 당장 저희 집으로 달려와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중년의 남성에게 각서까지 쓰시며 남편의 빌린 돈의 30%를 갚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친정 부모님은 그러면서 그간 남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진짜 부모님께 불효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박서방이 자꾸만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눈 감아줬더니 결국에는 현금 다발까지 훔쳐나가더라. 이 애미가 그런 꼴을 보고 바로 야단을 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애미 입장에서는 오죽 박서방이 힘들면 그럴까 싶어서 눈 감아줬더니 아이고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불효를 했어요. 큰딸이 결혼해서 불행하게 사는 거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좋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요? 어떡해? 그놈이 내 아들까지 들쳐업고 나가버렸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못난 사람 같으니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세상에나. 설마 애비가 돼가지고 아들 데리고 별일이야 있겠니? 며칠 있으면 들어오겠지. 응?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 그래도 지 아들 하나는 끝내주게 챙기는 사람이잖아. 안 그래? 저는 도저히 혼자 있을 수가 없어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가까워 와도 남편은 그 어떤 소식도 전해오지 않았죠. 오히려 남편의 친구인 호준이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재수씨, 나야. 많이 놀랬지? 호준씨, 뭐예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호준씨가 하자고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처음부터 호준씨가 하자고 꼬신 거잖아요. 책임져요. 책임져. 그 사람 어딨어요? 재수씨,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사실은 상혁이가 다른 여자가 있었어. 그래서 그 여자가 같이 살자고 해서 말이야. 그 재수씨한테는 너무 미안해서 말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사업 시작하면서 상혁이가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는 바람에 우리 투자자들이 못 믿겠다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라고. 난 정말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얼마나 상혁이를 말렸는 줄 알아? 세상에 재수씨 같은 여자는 없다고 내가 얼마나 말했는데. 뭐라고요? 그런 말 한다고 내가 믿을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호준씨 말 못 믿는다고요. 절대로 못 믿어요. 그 사람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상혁씨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믿든 안 믿든 재수씨 마음인데 난 그냥 진실을 말해준 것뿐이야. 남편의 친구는 제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렇다 치지만 제 속으로 낳은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웠고 결국 정신과를 다니면서 지낼 정도로 제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꿈에서 아들이 옹알이를 하며 생긋생긋 웃고 있는데 제발 그 꿈을 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면제까지 먹을 정도였었으니까요. 그 사이 친정 부모님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남편이 진 빚의 일부를 갚아주셨고 그 덕분에 빚쟁이는 한참을 잠잠해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해 있을 무렵 남편의 친구인 호준이가 저희 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은근슬쩍 저를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기습적으로 안으려고 하길래 얼른 주방으로 뛰어가 후라이팬으로 그놈의 등짝과 머리통을 한 대 후려 갈겨주었죠. 야, 이 미친 인간아. 이제는 나한테까지 이런 짓을 하냐? 너 같은 인간은 세상 인간 말종이야. 나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빚쟁이한테 연락할 거니까 어디 해볼 테면 더 해봐, 이 쓰레기야. 피차 외로운 건 마찬가지인데 1억이야? 그래도 꼴의 여자라고 자존심은 있네. 기다린다고 네 남편이 애 데리고 올 줄 알아? 딴 년이랑 바람나서 나간 놈 기다려봤자라고. 정신 차려 이년아. 뭐? 더 처맞고 싶냐? 이런 미친 인간 쓰레기 같은 놈. 너 잡아가라고 내가 당장 전화할 거니까 콩밥 먹을 준비나 해. 이 사기꾼아. 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남편의 친구는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리더군요. 세상 살다 보니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죠. 하다하다 이제는 친구의 부인한테까지 찝쩍거리니 원.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어떻게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되어 로보트처럼 조종을 당한 건지 저희 남편이 더 한심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인간은 꼭 나중에 어떤 식으로라도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를 잃고 몇 년을 버텼어요.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으며 살은 10kg가 넘게 빠졌습니다. 매일 밤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불면증에도 시달리게 되었죠. 어떻게라도 아들만 찾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지만 친아빠가 데리고 나간 것이라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전단지를 제작해서 몇 날 며칠을 뿌려보기도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저는 아주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직하면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되었고, 집에서 거리가 꽤 되는지라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지하철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거린의 모습을 한 남편을 마주치게 된 것이죠. 아무리 거린의 모습으로 그지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몇 년을 산 남편을 못 알아볼 리 없잖아요.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야 박상혁, 너 이 인간! 저는 그 거린의 모습을 한 남편을 붙잡아 마구 때렸어요. 이 나쁜 놈아,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 우리 애 어딨어? 내 아들 어딨냐고? 이 또라이 같은 놈아! 그지같이 하고 있으면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았냐? 이 쓰레기야, 이 쓰레기! 남편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도망가려고 했으나 저는 이미 남편의 옷덜미를 꽉 잡고 있었기에 도망가지는 못했어요. 어딜 도망가려고 이 나쁜 놈아! 내 아들 어딨어? 내 아들 내놔! 그런데 그 순간 제 바지가랑이를 붙드는 어린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빠 때리지 마요.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 때려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저는 직감적으로 제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왜 모르겠어요. 제가 배 아파 낳은 제 자식인걸요. 엄마들은 아무리 오랜 기간을 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붙잡고 말을 할 때 저는 눈물이 펑펑 쏟아져 그 아이를 쳐다보았어요. 아줌마 때리지 마요. 우리 아빠 왜 때려요? 구정물이 얼굴과 손에 덕지덕지 붙어서 거린이 된 남편과 함께 밖에서 생활을 하던 그 아이는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아니, 너, 내 새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꼴을 해놓을 수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았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내 아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내 강아지. 어떻게 여기 이런 꼴로. 아줌마 이거 놔요. 왜 이래요? 아파요. 놓아주세요. 아빠, 이 아줌마 누구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이 흘리며 목 놓아 울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와 아들 옆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니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멀리 도망쳐 버리더군요. 저는 아빠를 애타게 부르는 아들을 데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줌마라고 부르며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이 아이에게 사실은 제가 엄마라는 말까지 해주며 갓난아이 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아들, 이 사진 봐. 이게 바로 너야. 자, 여기 왼쪽 눈 밑에 있는 점도 그대로, 입술 옆에 있는 점도 그대로지? 그리고 엄마 아빠만 알 수 있는 엉덩이에 있는 점도 그대로 있을 거야. 엄마? 내 엄마 맞아요? 우리 아빠는 엄마 미국에 아주 멀리 있다고 했는데? 그래, 맞아. 엄마 미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온 거야. 엄마랑 아빠가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멀리 떨어져 지냈던 것 뿐이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엄마랑 우리 아들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 아빠는?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어디 갔어? 우리 아빠랑 같이 못 있어?
아빠는 아마 준비가 되면 분명히 우리 가족 곁으로 돌아오실 거야. 우리 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알았지? 이렇게 멀쩡하고 따뜻한 집 놔두고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았을꼬? 아니야. 아빠가 너무 잘해줘서 나 재밌었어. 너무 춥고 그럴 때는 따뜻한 데 들어가서 자고 그랬어. 우리 아빠 최고야, 정말. 그래, 그래. 아빠는 좋은 분이셔. 너밖에 모르는 아들 바보 아빠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 기다려보자. 금방 오실 거야. 그렇게 저는 아들과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헤어져 있던 시간에 비해 저와 금방 친밀감이 형성되더군요. 이게 바로 핏줄인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그 어떤 오랜 세월이 와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몇 년 만에 다시 마주한 아들을 보니 감격스러워 계속해서 아들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갈 때도 졸졸 따라다녔고, 물을 마실 때, 밥을 먹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 얼굴만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아줌마, 아니 엄마는 근데 왜 내 얼굴만 계속 쳐다봐요?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우리 아들 다시 만난 게 너무나 기뻐서. 정말요? 내가 그렇게 좋아요? 그럼 이 엄마 목숨을 다 줘도 아깝지 않죠? 곧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실 거야. 너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실지. 잠시 뒤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시모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모두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특히 시모는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손 귀한 집 장남이 몇 년째 연락도 없이 행방불명돼서 저만큼이나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시모조차 원망스러워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몇 년 사이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고 주름살이 5배는 더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시모는 손주를 붙잡고 목 놓아 우시며 잘못했다, 미안하다를 연발하셨고 그런 할머니를 보는 제 아들은 숨이 막힌다며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친정 부모님 역시 그동안의 제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그 누구보다 감격스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남편을 빼고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아들을 찾은 것에 대한 감동의 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못내 아쉬워하시는 눈빛이 역력하시더군요. 그런 시모에게 저는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상혁씨 준비가 되면 반드시 올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자고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희 부모님한테 내가 면목이 없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아들 잘못 키운 죄 내가 지옥에 가서 달게 받을게. 정말 미안해. 그렇게 몇 달의 시간 동안 아들과 꿈같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너한테 꺼내기 미안할 정도로 미안해. 나 죽일 놈이야. 지나간 얘기 이제 와서 다시 해서 뭐해. 아들을 다시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들을 지키는 일밖에는 없었어. 아들을 지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미친놈이지. 호준이 말만 믿고 아들까지 준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으니. 나 이제야 알았어. 당신 말대로 호준이라는 놈 나를 이용한 거야. 내가 바보지 바보야. 장인어른한테 방금 전화드려서 빈 얘기 들었어. 나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장인어른이 갚아주신 돈 다 갚을게. 기회를 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당신 이제 당신 혼자 몸 아니야. 우리 아들 아빠라고. 이 집안 잘 지키려면 얼른 정신 차려. 알았지? 아들한테 부끄러운 아빠 모습 보이고 싶어? 아니야. 아니, 나 정말 멋진 아빠 되고 싶어. 우리 아들한테 정말 멋진 아빠 될 거야. 당신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못하겠어. 그렇지만 우리 아들은 꼭 보고 싶다. 당신 아들인데 그럼 안 보고 살려고 했어? 얼른 정신 차리고 깨끗하게 씻고 일부터 시작해.
그리고 당당해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알았지?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안 돼. 남편은 그 전화를 끊고 다시 시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 운전까지 하며 자신의 번 돈의 전부를 저희 친정에 가져다 드리더군요. 그리고 깔끔해진 모습으로 아들 앞에 다시 나타났죠. 아들은 아빠의 변한 모습에 깜짝 놀라면서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나며 지내고 있어요. 제가 그 남자를 다시 남편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서 함께 밥도 먹고 놀이동산도 가고 때로는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가도록 허락해 주기까지 한답니다. 언젠가 제가 남편을 다시 용서하게 될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부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10년도 넘게 지난 지금 아직도 저희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저는 여전히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오늘에 감사하며 이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